네, 저는 급하게 아침부터 수업을 하고 달려온 도화학원에서 화학 담당하고 있는 김한울이라고 하고요. 중동고화학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교별 출제 경향이랑 제 수업 방향 그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는 1단원을 치르게 될 거고 1단원 사실 악명 높다. 도대체 어떻길래 악명 높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크게는 이 네 가지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에 제일 만만한 거는 이 첫 번째에 있는 화학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입고 마시고 뭐 살고 하는 이 모든 게 화학이랑 관련이 있다더라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고 사실은 좀 넓고 얕은 지식을 다루는 거라 그냥 좀 구석구석 좀 잘 외우고 빠짐없이 챙겨가기만 하면 크게 무리 없이 다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됩니다. 그래 요거는 괜찮네. 그러면 다음은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으로 좀 할만하다 하는 게 용액과 물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고 친구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해가지고 우리 왜 소금물 농도나 퍼센트 농도 계산하는 거 익숙하잖아요. 아이들도 진짜 익숙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받아들일 때부터 지식이 좀 거부감 없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단원이다라는 게 있어서 금방금방 잘 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미지수를 과다하게 놓게 되고 수식이 쭉 나열되게 되면서 실수가 나오거나 하면 다시 풀게 되고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나 여기서 이렇게 시간 쓰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초조함 때문에 좀 복병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꽤 아이들이 잘 맞춰옵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할 때부터 어려워하는 이 화학 식량과 몰 그리고 양적 관계 파트예요. 이 둘은 수능에서도 왜 가장 마지막 쪽에 어려워서 한 4분씩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 킬러 3문제 중 2문제가 화학원은 1단원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조금 더 어려운 게 양적 관계이긴 하지만 이 양적 관계가 잘 안 되는 아이들 중 대부분이 여기 화학 식량과 몰이 안 돼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다루게 되는 것은 화학에서 얘기하는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 관점 3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왜 어떤 물질이 지금 양이 많아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질량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콩 10개가 있어, 쇠구슬 10개가 있어, 누가 더 무거워? 질량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개수로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스티로폼 공 100개 있어, 콩 10개 있어, 뭐 누가 더 많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 부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관점에 대해 양을 표현하고 단순하게 이 단위 환산을 할 수 있는지 양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게 돼요.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도. 근데 이제 아이들이 틀려오고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건 이 3번에 있는 혼합기체부터인데요. 이 기체들을 막 섞게 되면 왜 이 기체들마다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분자량 같은 것들이 평균값으로 조성이 돼요. 제가 한 몸무게가 60 조금 넘는데 어머니 한 40kg 정도 나가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한 사람당 평균 몸무게는 한 40, 60 그 사이에 뭐 50kg라던가 45kg라던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 혼합기체의 분포를 가지고 얘네가 몇 대 몇으로 섞였게 같은 것들을 묻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지 하면서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복병이 뭐냐면 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질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결합이 생기면서 물질의 특성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얼마만큼 알려주냐 이게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놓고 이 반응은 1리터가 감소했어. 혹은 10몰이 감소했어 라고 알려주면 그 문제는 쉬운 양적 관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걸 최대한 퍼즐처럼 가려서 야 이거 뭐가 이렇게 어떻게 변화한 것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뉘앙스만 풍기게 될수록 아이들이 도대체 이 반응은 얼만큼이 변화한 거지 알아차리기 어려워서 굉장히 양적 관계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변화의 힌트는 사실 선생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만드냐에 따라서 매번 그 형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선생님 저 양적 관계 문제 1번부터 10번이면 10문제 다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될 것만 같고 접근법이 다 다른 것 같아서 문제풀이의 일관성이 안 잡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자료가 조금 다른 거 가지고 다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형이 100만 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그런 논리적인 자료 해석 능력, 그다음에 그래프를 읽어내는 어떤 똑똑해지는 그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고 작년 기출 기준으로 몇 가지 문제 가져와서 어떻게 출제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말 많은 문제 그러니까 한 2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그중에 한 6문제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쉽게 유용성 부분으로 그냥 암기만 잘 했는지 평가하게 돼요. 그럼 20문제 남잖아요. 근데 이 20문제 중에 12문제? 그러니까 반 넘게가 다 기출평가원, 수능, 그다음 교육청 요걸로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19번 문제는 어떤 기체가 구성되어 있는 원소, 원자수, 그다음에 질량비 같은 것들을 주고 문제를 냈었는데 이게 그 작년에 있던 6월 평가원 이렇게 표랑 완전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숫자를 거의 안 바꾸고 내는데도 왜 문제 출제가 가능한 거냐면 그래도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못 풀기 때문이거든요. 학교 프린트가 매번 뭘로 나오냐면 2개년 6월 9월 수능 평가원 프린트로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예 가공도 안 하시고요. 그냥 그대로 주시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거의 그대로 숫자 조금만 바꿔서 내요. 근데도 와 1등 컷도 엄청 낮고 평균도 엄청 낮고 애들이 그래도 쑥쑥 틀려와요. 그게 이미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우리가 내신 준비를 할 때 이 기출에서 진짜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은 그냥 숫자 안 바꾸고도 달달달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살짝씩 바꾼 거, 많이 바꾼 것까지 그냥 완전 능수능란하게 이 문제 너무 익숙해서 훤히 보이게끔 완전 맵이 짜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이 고득점이 가능한 화학 문제고요. 또 여기 수능 평가원 같은 것들도 완전히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동고 수업할 때 그냥 거의 기출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동고만의 그래프 자료 4-5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완전히 기출로만 내면은 막 답을 외워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풀이 방식을 외운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거를 조금 변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EBS를 봐도 이런 그래프가 없고요. 기출을 봐도 이런 그래프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께서 PPT로 직접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려서 내는 문제. 사실 여기서 변별력이 생기죠. 그게 한 4-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번에 있는 그래프가 여러 개 등장하는 이게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을 한 그래프에 다 그려놓은 거거든요. 혹은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다가 직선으로 내려오는 밀도인데 이걸 계산하려고 치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 이런 그래프 처음 봐 라는 거에 왜 중동고는 기출만 달달하고 가도 2등급은 맞는데 라고 하고 들어갔다가 난생 처음 보는 그래프에 시간 뺏기고 사실은 뒤로 넘어갔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 건데 여기서 시간이 말리면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혹은 표자료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미리 실전 모의고사 할 때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나 그래프가 어떻게 자유자재로 바뀌어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애초에 수업을 할 때부터 표와 그래프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단하고 짧은 풀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만의 진짜 똑똑하게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주고요. 진짜 이게 요즘에 신기한 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화학을 잘하고 또 화학을 잘하다 보면 다시 또 수학을 잘하게 되는 약간의 상호관계가 있는 것처럼 요즘에 출제 경향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또 학생 때 화학이랑 삐까뜨게 잘했던 게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학적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하고 그래프 읽어내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제가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선생님 혼자 날고기는 거 그냥 쇼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의 성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그 물음표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교재를 더 많이 가지고 왔는데 먼저 약속된 플레이라고 하는 박스들이 와다다다다 있어요. 어차피 1단원 문제는 어떤 자료가 출제될지 그 힌트만 잘 잡아내면 원래 풀던 공식대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건을 잡아내는 것들을 다 박스에 넣어놔서 이 단어가 보이면 혹은 이 문장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돼 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전략을 짜줘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대충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풀어 해서는
아이들 것으로 만들거나 체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들을 다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그 다음 쪽에 있는 비례관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미지수를 쭉 나열하는 습관대로 문제를 풀게 되면 일단 시간 절대 중동고 시간 안에 절대 못 풀고요. 또 풀었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 최대한 미지수를 지양하고 비례관계를 통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떤 사람들은 직관적이라고 해서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것부터 빌드업을 해서 야, 귤 10개 있고 20개 있다. 개수 비율이 1대2거든. 이거 질량도 무게 재보면 1대2야. 이런 식으로 되게 쉬운 얘기 하네로 시작해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까지도 진짜 쉬운 것처럼 느끼게끔 잘 빌드업을 해서 넣어주고 있고요. 그 상세한 풀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 기출 문제 하나가 있어요.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반응물들이 어떤 질량으로 반응할지 미지수 X 맞춰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X를 풀기 위해 어떤 해설집은 A, B, C, D, N, K 하는 여러 가지 미지수를 두고 풀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표 안에 간단한 숫자 방식으로 저만의 질량과 몰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약속이 있거든요. 이건 수업하게 되면 다 배우게 되는 건데 그거를 간단하게 빼기로 연습하라던가 이러한 표현을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제가 이유로 다 스텝 바이 스텝 적어놓는 거죠. 1번 실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 물질의 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양적 관계 이전에 화학신경과 몰에서 이미 약속된 건데 그렇다면 뭐 2번 실험까지도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X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어디에도 수식이 나열이라던가 미지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지금 수능 특강 EBS 문제 하나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A, B랑 BC라고 하는 물질이 실린더에 담겨 있고 잘 보이지 않지만 질량이 7A, 12A 그다음에 8B, 11B 이렇게 질량부터 10g, 20g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표현해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렵게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목표는 그거 하나죠. 근데 이걸 해설에 어떻게 풀었는고 살펴보면 반응식 밑에 여러 가지 문자들 미지수 X까지 포함한 수식이 나열이 되어 있고 이 해설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딱 봐도 이거 계산하면 분수 계산하다가 많이 애들 실수하겠다 덤벙 되겠다 싶은 그런 해설이 있죠. 이 EBS만 그런 게 아니고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아까 알려줬던 간단한 비례식 같은 걸로 문제를 풀게 되면 정말로 이 정도의 터치만으로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옳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터치를 하기까지 시간도 30초면 다 가능하고요. 이게 처음엔 아이들이 다른 선생님께 배우고 오면은 이게 잘 모르겠다. 저 선생님이 어떤 표기 방식을 쓰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수업하고 온 친구들도 일주 만에 바로 적응을 해서 다 이렇게 풀고 엄청 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서 맨날 밥 먹고 돈만 쓰지 말고 샤프심이라도 펜이라도 적게 써가지고 경제에 좀 도움 좀 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샤프심을 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고 시간까지 좀 절약이 되는 그런 간결한 풀이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하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내신 기간에 사실 문제가 거의 한 400~500문제 정도 제공이 되는데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준 그대로 해설이 안 달려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70문제 풀고 왔어요. 근데 그 70문제는 시중에 있는 해설 달린 걸로 공부해 오니까 제가 아무리 3시간 동안 일주일에 간결하게 푸는 법 알려줘도 다시 까먹고 오고 다시 미지수 늘어놓는 방식으로 풀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해설을 다 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작성하여 간단하게 푸는 것들 혹은 수직선을 작성하여 간단하게 푸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해설에 다 있습니다. 표로 풀어야 되는 건 표가 다 나와 있고요. 그 수직선을 간단하게 써서 지금 어디에도 미지수가 없죠. 이거 W는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거였고 다 간단한 수직선에 몇 개의 숫자만 써서 정말로 1분 안에 시간 안에 아이들 풀어올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어렵다 너무 힘들어요 1단원 하고 온 친구들도 진짜 수업 듣고
다 잘 풀고 왔거든요. 중간고사 때. 그래서 이런 거 해설 제가 운영해서 아이들이 직접 집에서 공부할 때 도움되게 하고 있고, 또 손풀이도 제공을 해요. 제가 학생이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겠다 하는 것들을 손으로 직접 써서 주면 사실 또 줄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어떻게 시험지에 표기를 해야 될지 감이 오니까 그런 것들 이제 다 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동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원 기출이 이제 숫자 바꿔서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그런 숫자 바꾸는 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나 표 같은 거 좀 변형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해설 다는 거랑 그다음에 문제 변형하고 제작하는 거에 제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교재에는 아이들이 기출 뭐 마더텅 이런 거 사실 보면 다 풀 수 있잖아요. 그거가 어떻게 학교 내신에서 변형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내신 교재를 만들어 두었고, 또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안타까운 것들이 아까 앞에서 되게 쉽다고 했던 것들을 안 외운지 모르고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틀려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없도록 제가 빈칸 채워가지고 약간 지구과학 느낌으로다가 암기 잘 되어 있는지 항상 암기 체크할 거고, 또 기출 문제집 당연히 제가 내신에 나올 만한 것들로만, 제가 아까 4, 500문제 정도 아이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결코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근방에서는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문항수가. 왜냐면 지금 화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0문제, 2000문제씩 줘도 그냥 아이들이 부담만 느끼고 잘 못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문제 수가 한 4, 500개로 컴팩트해도 이 안에 있는 게 좀 알짜라서 좀 얻어가는 게 많은 걸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엄선을 해서 과제를 주게 될 거고, 또 중동고 기출이 한 7, 8개 9개년 정도 거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경향성이 어떤 선생님이 맡으시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 좀 반영을 해가지고 제가 문제 제공해 줄 거고, 그래프 새롭게 그리기 혹은 표 문제 어떻게 작성되는지 변형 문제들 항상 실전 모의고사로 줘서, 왜 아이들이 내가 지금 공부하는 방향이 제대로 된 건지, 내가 이대로 공부하게 되면 실제로 내신에서 몇 점 정도 맞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 더 공부의 원동력이 되고 더 이제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실제 중동고 시험 난이도로 실전 모의고사 제작해서 계속 체크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요. 또 플러스 하나 더 제가 좀 공을 들이는 거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해설 풀이인데요. 직접 제가 타이핑을 해서 제가 푸는 방식, 뭐 표 문제라던가 아니면 수직선 활용 문제 같은 거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죠? 왜 이렇게 너무 속상합니다. 떠먹여줘야 하고, 선생님 제가 그렇게 긴 해설을 읽었으면 문과 갔어요 막 이렇게 뻗팅겨요 오히려. 그래서 알겠다, 진짜 떠먹여주겠다 해서 제가 숙제로 제공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번호별로 다 아이패드에 직접 풀어서 설명해주는 영상을 밴드에 올려놔요. 그러면 문제 풀다가 왜 해설 읽기 싫으면 그냥 그 밴드의 문제 번호로 들어가서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바로바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좀 자기는 도움이 많이 됐다. 잘 모르겠으면 계속 다시 돌려보면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왜 숙제 오답 다 못했으면, 이 수업 시간에 다 해결 못했으면 막 남아서 하고 가야 되는데 막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가버릴 때 있잖아요. 그래놓고 모르는 게 쌓여서 그 다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그냥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놨으니까 모르는 거 다 가서 영상으로 약간 인강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줌 클리닉도 운영을 하는데요. 이거는 야간 클리닉이에요.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밤 10시까지밖에 안 되니까 저도 막 또 수업이 있고 해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에 제가 시간표 본인이 클리닉 신청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올려놔요. 그러면 선생님 저 10시부터 10시 반 할게요.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으면 이거는 이제 줌으로 저랑 1대1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남자애들 중에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 나만 모르나? 이런 생각 때문에, 혹은 그냥 귀찮아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질문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랑 이렇게 1대1을 하게 되면 제가 얘
질문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모르겠다. 너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제가 쿡쿡 찌를 수도 있고 또 본인도 편하게 질문할 수 있어서 요 줌 클리닉 이용해서 많이 좀 성적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1단원은 확실히 어떠냐면 겨울방학 때 왜 진짜 막 100명, 200명 되는 화학 수업도 있잖아요. 거기서 시험 치면은 나 맨날 1등이었어. 나 맨날 100점이었어. 자신만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중등고에. 근데 막상 그 시험 시간에 들어가면 그 긴장감이랑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진짜 갑자기 3등급, 갑자기 4등급 맞아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 시간 압박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시간을 딱 정해주고 나서 그 시간 안에 푼 문제분의 맞춤 비율, 그러면 너가 푼 문제에서 맞춤 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개인 상담하고 플러스 못 푼 문제들이 너가 지금 오늘 너 3문제 더 못 풀었거든 시간 안에 이것까지 다 건들려면 너가 앞에 문제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풀었어야 됐을까를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주니까 어쨌든 시간 관리 측면이 1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토요일 2시에 수업을 하는데요. 총 6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전날 와서 저랑 점검할 거고요. 화학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6주차 안에 없어서 왜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한 주를 들여서 공부할 만큼 엄청 깊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내용 다룰 때 30분씩 붙여서 그냥 녹일 거고요. 제가 양적 관계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잘 하려면 기초, 토대가 되는 화학식료가 뭘 요 표현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주에 이거 저랑 많이 약속을 하고 미지수 없이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해서 양적 관계는 유형별, 그리고 자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법, 그 다음에 몰롱도가 좀 그나마 좀 할만하니까 좀 나중에 붙이고 이 뒤에는 진짜 실전의 실전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지 그 약간 뚫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나 왜 이게 안 될까 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뚫어주는 거가 5주, 6주 차에 되고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학교별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저 원래 화학 선택할 생각 없고 생물 지구과학 할 거예요 했다가도 생각보다 좀 1단원이 많이 해결이 돼서 좀 재밌는 것 같다. 화학 선택할까 싶다 할 정도로 좀 문제가 잘 풀리는 재미를 알려주려고 해요. 아무리 학문이 배우는 게 재밌다. 이거 너무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잘 풀리는 재미 그리고 이게 성적으로 이어지게끔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